2장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시험에 되냐 마냐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이거 괜히 이거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바라고 싶은 거 아까 다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기간을 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저는 생각하면 좀 아주 즐겁게 좀 이렇게 빠져서 좀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항상 얘기지만 재밌어야 되는 거지. 저는 무슨 재미를 하겠습니까? 그죠? 재밌어야 되는 거지. 학교 학생들은 제가 지금 광운대나 고려대나 뭐 여러 군데 학생들하고 해봤는데 학생들은 전기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고 전기를 막 공부하기까지의 어떤 동기부여를 주기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학생들이 왜 어렵냐면 아직 전기가 어떻다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되게 학생들이 볼 땐 놀라는 건 뭐냐면 저 아저씨가 왜 공부하려고 하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공부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왜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죠? 가끔 보면 연세가 막 이 학교에서 제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정말로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신 분이 나순길 씨라는 99년도에 공부했던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이 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하셨어요. 여기서. 그분이 처음 99년도에 만났을 때 처음엔 저도 전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시작했던 분이셨어요. 여기서 박사과정까지 일반대학은 다 끝나고 여기서 박사과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순길 씨를 볼 때 내가 느끼는 게 어떻겠어요? 그분이 49에 시작하셔서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전기기사인데 1년 걸렸지만 전기기사, 공사기사 다 하시고 공사업체 경영하시고 저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분이 이 학교에서 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전기가 도처에서 필요하고 굉장히 정기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거든요. 좋은데 일반 사회에 계신 분들은 이건 전기 면허가 꼭 필요해서 한다. 동기부여가 좀 돼서 오시는데 학생들이 볼 때는 저분들이 왜 전기를 공부하려고 하실까 생각을 막 하지 않겠어요? 공존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자, 2장 봅시다. 진공 중에 정전계인데 정전계 문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문제가 몇 개나 되나 이건? 문제가 한 51개 정도 되네요. 51번까지 있네요. 전기를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전기를 잘 모르는데요. 가 시작이에요. 저는 진짜 전기 이제 처음인데 생각하는데 오실 때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는 전기에서 오음의 법칙밖에 몰라요 하는 분들 계시고 저는 전기 쿨롱의 법칙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반에도 훌륭합니다. 진짜로. 근데 그 전기 이야기의 대부분의 틀을 여기서 만드는데 이건 전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올 때는 오음의 법칙, 전류, 전압, 전력 이 정도 들어보실지 몰랐는데 전개는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거든요. 이건 사실 이것도 한 20세기 들어와서 만들어진 장입니다. 장. 전기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에 관한 얘기인데 필드 이론이 그렇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생긴 역사에 대해서 전기가 영향을 법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 장에서 아주 다 잘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이 뭐냐면 전기력선에 관한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력선이 많으면 전기 힘이 센 거고 전기력선이 작으면 힘은 작은 거지. 근데 전기력선에 관한 얘기를 내가 4가지를 줄 건데 전기력선은 반드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전기력선의 가닥수가 많으면 얘는 센 거다. 전기력선은 반드시 패곡선을 만들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몇 개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할 건데 이 네 가지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개, 전위, 전개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전개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힘보다 더 중요한 거야, 전개가. 전개가 나오는데 전개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한 다음에 전기력선 나온 다음에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하고 전기력선의 방정식이 뭐죠? 결국 전개가 이 안에 어떻게 분포되느냐는 거야죠. 이 안에 어떻게 분포되는지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러면 방정식을 풀면 딱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에 관한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뻔한 얘기가 나오는데 포화송의 방정식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만 딱 제가 얘기해서 정리할 텐데 포화송의 정리는 뭐냐면 대단히 쉬운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뭐냐면 뭐 뷔페 가서 뷔페 우리가 무슨 생일 잔치 같은 거 할 때 어떤 이제 뷔페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사람이 80명 올 건데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면 거기서 탁탁탁 계산서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하면 부르겠어요? 절대 안 부르지. 이 방에 온도가 30도가 겨울에 30도가 되면 그냥 30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난로가 있든지. 우리가 이만한 한 50평짜리 강의실에서 온도를 만약에 30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난로 장사 아저씨가 그러면 이 난로 2개 쓰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 뭐냐면 전위가 어딘가 전기적인 것이 딱 감지되면 그 주변에는 반드시 얼마만한 난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포화송입니다. 그래서 포화송으로 딱 끝나죠. 그래서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에서 아까 12페이지 13번 문제 같은 유형의 문제 있잖아요. 13번 문제 답이 뭐지? 그래서 이건 안 했네. C가 S로 가는 거니까, 그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다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네. 이게 DINT라는 게 이게 적분기호거든요. 적분기호인데 제가 적분기호를 다 고쳤는데 인쇄를 나올 때 이렇게 나오네. 인쇄 나올 때 이제 프린트로 뽑으면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가 다 고쳤는데 수정을 다 했는데. 그래서 C가 S로 가는 게 답이었습니다. C가 S로 갔죠. 거기다 로테이션 시킨 거잖아요. 나블라 곱하기가 로테이션이니까 이게 요거가 DL 길이고 이게 딘트라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요게 C가 S로 가는 거거든.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로테이션인데 로테이션 대신에 이렇게 온 거지. 그죠? 답 4번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적분기호인데 출력이 이렇게 나온 거야. 오타가 난 게 아니고 이건 고쳤는데도 그러네. 제가 이걸 잘 못해서 하는 거 같은데 고쳤는데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번에 진공 중의 정전계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전계는 전개는 있잖아요. 전개가 중요한데 2장이죠.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수업해야 될 거는 전개의 어떤 성격을 좀 아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전개 성격. 그다음에 전기력선 나오면 포커스를 딱 둔다. 전기력선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선 아주 잘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포화성 정리로 건너가는데 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개는 일단은 전하가 있었어요. 전하가. 그러니까 전하가 뭐죠? 전하가 뭐냐면 전하에 이 하는 입자를 하라고 그래. 입자. 조그마한 입자를 하라고 그래. 이렇게 쓰죠. 전기 입자예요. 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기 입자인데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전기 입자는 암놈과 순놈이 있는 걸 알았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플러스끼는 서로 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고 이래서 아마 주역이 나왔는지도 몰라. 음양이론이잖아 이거. 완전히 음양이잖아요. 그죠? 우주의 근본에 음양론 풀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기를 딱 보니까 전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서로 다른 건 잡아당기고 서로 같은 거는 밀어내더라. 이거는 몇천 년 전 아저씨가 이미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몇백 년 전 아저씨가 그 힘을 분간한 거죠. 그 사람이 쿨롱이라서 그 사람 때문에 쿨롱의 법칙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전기량의 단위를 쿨롱으로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여기 단위에서 암페어니 볼트니 웨버니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전기 역사에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헬린이 이 단위 이름을 붙인 사람은 역사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이름을 붙여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암페어를 부르고 살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 뭐 좀 수만 명이 암페어를 몇 암페어 이러지 않아? 지금 앙페어로 프랑스 사람이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인데 두 개가 다 전기량은 똑같은데 질량이 달라요. 원자에 수소 원자를 보면 수소는 핵이 있고 전자가 하나 있는 거지.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잖아요. 한 개씩 있습니다. 이게 한 개씩. 1번이지. 수소지, 수소. 네? 수소 한 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하고 양성자하고는 전기량이 똑같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중성이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똑같잖아요. 얘가 지구만 하면은 얘는 지구 안에 축구공만 밖에 안 해요. 축구공 밖에 안 해. 그만큼 작아요. 핵이. 그런데 무게는 얘네가 다예요. 1840배나 크니까. 얘와 얘는 무게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게는 핵에 있는 거지. 전자인데 어쨌든 간에 이 전자의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19승 쿨롱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쟀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다음 무게가 9 곱하기 10-31승 킬로그램이야. 이런 것들 있죠. 기억할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어. 어쨌든 근데 이렇게 돼서 전하가 있는데 전하가 어떻게 된다고? 서로 플러스끼리는 밀고 당기고 하는 힘이 있다죠. 그 힘이 이게 놀라는 겁니다. 이 힘이. 쿨롱의 법칙인데 그 힘이 뭐냐면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자승분의 Q1, Q2의 힘인 거죠. 이 힘이 되는 거죠. 이게 만유인력의 식이라든지 다 인력에 관계되는 식은 똑같은 유형의 관계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쿨롱이 뭐냐면 1쿨롱이 1A가 1초 동안에 흘렀을 때 1쿨롱입니다. 여러분 1A 우습죠? 여러분들이 다루는데 뭐 몇십 암페어 몇백 암페어 있을 테니까 1A 웃기는 거지. 1A가 1초 동안에 흐른 전기량하고 여기 두 개를 놓고 1m를 떼었을 때 요만한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몇만 톤이 몇 억톤입니다. 몇 억톤 이렇게 되는 거지. 힘이 엄청난 센 거거든요.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잖아. 동그라미 떼고 9 곱하기 10의 8승 킬로그램 됐으니까 그죠? 9억 킬로그램이지. 9억 킬로그램. 이만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다니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어저께 큰 사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KTX가 탈선했다면서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고. 이게 만약에 속도가 좀 붙었을 때 사고 났으면 싹 죽었습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토픽 될 뻔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철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심각하게 고민되지 않겠어요? 레일을 어떻게 나서 이거거든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을 또 전자기학적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합시다. 뭐냐면 힘은 10의 9승에 R자승분의 Q1, Q2죠. 이런 값들이 이제 몇 개가 외워야 되는 값으로 나옵니다. 항상 문제 풀 때 9 곱하기 10의 9승 이거 나와야 되니까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같은 겁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입실론이라고 있죠.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입실론이라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아주 오래된 문자에 썼다는 표현들이니까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만약에 전자기학을 만약에 책을 썼으면 옛날에 고약하게 한자를 썼을 거야. 그랬으면 외국에서 전기공학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죽었지. 한자로 써야 되니까 아주 죽지. 그때 가서 희한하게 공부해야 되지 않는데 우리가 늦어갖고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 히브리 문자, 헬라 문자인데 이건 그리스 문자거든요. 이걸 써야 되는 거지. 지금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입실론 제로는 이건 뭐 입실론의 좀 점점 이건 진공의 유전이라서 공기 중의 유전이라서 이 자체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냐면 공기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기 중에서는 대개 이렇게 값을 갖는구나. 그러면 얘를 물체 속에 들어가면 변하지 이제. 얘가 변하잖아. 나중에 얘 때문에 이제 콘덴서 용량할 때 또 다른 얘기 할 건데 결국 이렇게. 그래서 진공의 유전율은 얼마냐? 당연하겠죠. 이제 뭐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니까 입실론 제로는 4파 곱하기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계산하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패러데이 퍼 메터라서
단위가 이런 단위를 갖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수값들은 여러분들 이제 몇 개 안 돼요. 그래봤자 전체적으로 한 4개밖에 안 될 텐데 이 4개 되는 상수값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갑갑하죠. 얘기하다 불쑥불쑥 나와야 되는 데서 좀 갑갑할 수가 있죠.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해요. 공기 중에 유전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두 개의 전하 간에 작용되는 힘은 이렇게 구합니다. 두 개 밀고 당기는 힘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는 힘은 플러스고 당기는 힘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표현하면 이게 당기는 거구나. 플러스는 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항상 그렇게 표현되는 거야. 플러스는 나가는 거, 마이너스는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다행이야. 그렇죠? 당기는 게 플러스가 됐으면 상당히 욕심스러울 뻔했는데. 예? 논아주는 게 플러스고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부어 붙이는 게. 예? 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단위가 뉴턴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전개가 있습니다. 전개는 이게 이제 전반부의 주인공이자 마지막까지 활동을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전개는 전기 일렉트릭 필드 1쿨롱의 전하에 미치는 힘 그러니까 Q 두 개 중에서 하나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9 곱하기 10의 고승에 R 잡습니다. Q지. 여기에 대한 건 요건 뉴턴에서 이게 뭐죠? 힘에서 Q를 하나 나눴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볼트 퍼 메타로 돼서 메타당 몇 볼트의 변화가 생기는가 하고 나타내는 그 값이 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선에서 몇 미터 떨어질 때마다 전압이 전기가 어떻게 낮아져 가는가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값이 나왔어요. 이게 뭐죠? 미터당 몇 볼트가 변하느냐죠. 그래서 이쪽이 전위가 높고 이쪽이 전위가 낮은데 전개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이게 전압이 높고 전압이 낮은 데서 이렇게 전개 표현됐다면 여기가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전체가 전개가 50V per 메타당 50V가 변하는 거다 그러면 이 점에서 낮은 데로 1m를 가면 50V가 낮아지는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높은 데로 가면 50V가 1m 가면 50V가 높아져 가는 겁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값이지 이게. 메타당 50V가 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70V다. 1m 이쪽으로 내려가면 20V 되는 거고 1m 이쪽으로 올라가면 120V가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전개입니다. 전개는 전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게 언제나 항상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죠. 이게. 이것도 어떻게 표현되죠? 바꾸면 4파이젬 제로분의 1에 R 잡습니다. Q가 되죠. 오늘은 이걸 수업을 좀 잔뜩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놓고 봤을 때 F는 여기다 Q를 곱한 건 똑같지. Q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Q를 하나 또 곱하면 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을 거다. 옛날에 공부하실 때 어떤 분은 이 공부하시다가 1시간 정도 앉아서 집중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갖고 침을 맞으러 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돼지를 잡아오셔서 우리가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1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면 집중하고 나면 두통이 막 심해지니까 침 맞으러 가셔야 돼요. 그분이 65세 전기 시작하셨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침 맞아야 됐어.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이 개발한 방법이 하루에 1000문제를 보는 방법. 머리 안 아프게. 그래갖고 나중에 오셔서 그분더러 강의 한번 하라고 할게요. 하루에 1000문제를 봐도 아주 머리 안 아프고 가뿐하게 보는 방법을 찾아갖고 무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저 빼놓고 이제 수강생들하고 같이 해서 공부하는 일에 그분 때문에 참 재밌게 했는데 좀 이제 머리가 아플 때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위죠. 전위는 뭐죠? 여기 요거 보면 알죠? 요거 보면 볼트다 메타니까 요 식에다가 거리를 딱 곱해버리면 이게 전위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분의 Q입니다. 이것이 볼트죠. 여기다 거리를 딱 곱해버리면 바로 볼트만 남지 않을까? 이게 단위학인데, 이거.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4파이젬 제로분의 1에 R분의 Q 할 수 있죠.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이렇게 해서 전위가 나옵니다. 전위라고 하는데, 전위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포텐셜. 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위할 때도 나오잖아요. 되게 어떤 그 위계를 얘기해서 윗분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위는 전압보다는 전위차보다는 전위 개념이 또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 옛날에 전압만 하셨으면 전위차라는 말, 여기가 이게 전기가 220V잖아요. 220V는 뭐가 220V죠? 전위차가 두 선 간의 전위차가 220V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세 개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V는 뭐죠? 여기다가 R을 곱해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서 내가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거 첫 번째로 하나 하겠습니다. 2장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하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가다 보면 다 익혀질 수 있어요. 중요하죠.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점심 먹죠. 그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 이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은 전기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물리학 모든 학문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힘의 사례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 힘이 만약에 내가 이 어떤 벽을 이렇게 딱 누르는 걸 어떤 힘의 선으로 표현해 갖고 내가 꽉 누르면 100개, 짧게 누르면 50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표현되는 게 내가 축구공을 발로 찼는데 내가 힘을 찬 게 힘을 뭐 몇백 가닥으로 표현을 해갖고 가닥수로 표현하는 이런 법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없는데 전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전기로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걸 이렇게 가닥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몇 가닥으로 당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 이게 가닥수가 많으면 굉장히 세게 당기는 거고 이게 가닥수가 작으면 적게 당기는 거야. 근데 이게 몇 가닥이냐? 이걸 몇 가닥인지 알아맞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 이거 궁금한 게 그 200년 전 아저씨들이 가닥수를 세겠다고 달려들었다니까요. 이게 몇 가닥인지 해서 얘가 얘보다 몇 가닥 더 세게 잡아당기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머리카락수 다 세고 싶은 거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다. 근데 이걸 셌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여기 특징이 첫 번째는 전기력선은 반드시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야. 첫 번째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간다 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걸 반드시 불연속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표현해서 불연속이라고 그래. 불연속은 뭐다? 연속은 뭐죠? 연속은 시작도 없는 게 연속인 거야.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본 연속국처럼 1회부터 이건 다 불연속이지. 연속이라 하면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야 연속인 거야. 아시겠어요? 전자기학에서 연속은 시작을 알 수 없을 때 끝이 없는 데서 연속이라고 그러지 언제부터 시작한 거는 이건 불연속인 거 알겠어요? 그럼 전하가 없으면 뭐죠? 전하가 없는 데서는 전기력선은 항상 연속이야. 시작 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하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건 불연속이지. 연속이나 불연속 개념은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불연속인 거야. 알겠어요? 언제나 포인트가 있어. 어디서부터 그러면 지금 불연속인 거야. 두 번째.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의 세기입니다. 전기력선의 밀도가 많으면 전기가 센 거야. 알겠어요? 전기력선의 밀도로 전기의 세기를 줍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폐곡선을 만들지 않아. 폐곡선을 만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얘가 이렇게 되는 법은 없어. 알겠어요? 플러스에서는 반드시 나가는 전기력선밖에 없고 마이너스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전기력선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스스로 폐곡선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력선은 스스로 폐곡선이야. NS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죠. NS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스스로 폐곡선이 되지. 그러니까 자기력선은 하고 전기력선이 다른 점은 딱 이겁니다. 얘 스스로 자기 스스로 폐곡선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폐곡선을 만드는 일이 절대 없다. 이게 종류가 많은데 제가 많은 얘기 하나도 않겠고 딱 몇 가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도체는 반드시 도체가 뭐죠? 전기 잘 통하는 물체. 도체는 반드시 전기력선이 표면에만 있어요. 도체는 안에는 없다. 도체가 쇳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쇳덩어리가 또 있는데 전기를 주면 전기는 반드시 껍데기로만 물리지 안에는 전기가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감전돼서 죽는 거는 이게 고르게 분포돼 있으면 좀 덜 위험한데 이놈이 이렇게 껍데기로 했으니까 접촉하면 딱 손만 닿으면 즉시 죽잖아요. 쇼크로.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도체 내부에는 전기가 없다. 알겠어요? 없다.
도체는 그 전기력선이 없지. 왜냐하면 이게 등전이거든요. 전압이 똑같거든, 어디나. 전위가 똑같으니까 저 안에 전개는 없는데 전위는 있지. 그 전위는 뭐죠? 표면 전위, 내부 전위 다 똑같지. 이게 여러분한테 화두야. 알겠어요? 화두야.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몇 개가 출입하냐? 전기력선이 몇 개가 나오냐? 이걸 가우스 아저씨가 풀었는데 요만큼이 출입을 합니다. 요만큼이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가장 영순위 한 문제입니다. 영순위 한 문제.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는 정리하고 딱 끝내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을 정리하면 되는데 첫 번째야. 이제 제가 카운트를 해갖고 가면서 계속 하나, 둘, 셋, 넷 중요한 거 얘기하고 갈 거예요. 이건 반드시 끝내라. 그러니까 1, 2, 3 갈 때 그건 분명히 문제를 다 끝내서 딱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1번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는 뭐 이런 거 맞으면 되는 거지. 막 복잡한 거 뭐 한 15분씩 걸리는 거 안 풀어도 괜찮은 그건 가볍게 찍으면 되는 거지. 쉽게 하시면 좋겠고 내용을 정리 잘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점심 드시고 1시에 또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에서 전기력선이 정말 중요하다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력선 말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전개 얘기만 줄기차게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개 얘기가 끝나고 나서 전개 얘기하고 전기력선의 방정식 포화성의 정리 잠깐 끝나고 나면 문제로 가면서 남은 내용 설명했어요. 문제로 가면서 전개에 관한 얘기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면 전개가 9 곱하기 10의 고승에 알자승분의 Q에서 볼트 퍼 미터의 차원을 갖는다 그랬고, 요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로 표현해서 알자승분의 Q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공기 중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좀 기억을 하자. 입실론 값에 대해서 진공의 유전율 값도 기억을 하자 했습니다. 이게 전개라고 하는 건데, 이 가우스 정리를 하면은 가우스가 뭐라 하냐면 아까 제가 전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가 출입을 한다고? 이프실론 제로분의 Q개가 나가고 들어가면 됐잖아요. 전개가 몇 개가 전기력선의 개수를 다 합치면 전개 세개 되니까 몇 개가 면에 대해서 적분을 했더니 몇 개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출입을 한다. 이게 가우스 정리인데, 그래서 얘가 아까 요것만 얘기했습니다. 요만큼의 개수의 전기력선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한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같으면, 그죠? 이 대목에서. 근데 이게 참 또 얘기하면 또 굉장히 좀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전개 세계에 관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구의 분포를 가졌을 때, 전기가 Q가 이런 구의 분포를 가졌을 때, 여기 이제 이게 도체입니다. 도체에 이제 Q가 있다. 전기량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전기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이게 D만큼 떨어진 데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의 세기가. 전기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그냥 뭐 9 곱하기 10의 고성에도 관계없어요. 근데 손에 익어야 되니까. D자승분의 Q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아니겠어요? 거리가 이거랬잖아, D. 근데 우리가 9 같은 경우에죠? 이게 원이 닿으면 어때? 원이 닿으면 면적이 되죠? 원, R이면. 원의 면적은 파이 R 자승이죠? 그 다음 원의, 이거 9다 그러면, 이 R인 9가 되면 9의 표면적 어떻게 돼? 표면적. 9의 표면적은 면적의 4배입니다. 4파이 R 자승이야. 그냥 외웁시다. 4파이 R 자승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하도 많이 나오는. 9의 최종은 어떻게 돼? 초등학교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써먹었을 건데 3분의 4 파이 R 3입니다. 이걸 써먹자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다는 거지. 최종은. 9의 표면적인데 요거를 바꿔치기 해봐요. 요걸 바꿔치기 하면 4파이 D자승분의 1 되고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돼서 요게 뭐죠? 전기력선의 개수죠. 이게 전기의 세기잖아.
전개세 A가 4파이 D 자승이 뭐지? 이 D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죠. 구의 면적이잖아. 그죠? 구의 면적이 클수록 약해지고 작아질수록 세지겠지. 그 얘기입니다. 얘는 똑같아, 항상. 알겠어요? 그렇지. 이게 크면은 얘가 작아지지. 전개가 좀 약해지고, 이 구의 표면적이 크면은, 이 원이 크면은 전체적으로 힘이 작아지고, 작아질수록 세지고, 그죠? 이게 난로라고 생각해. 예?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가면 좀, 덜 뜨겁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R이면 어떻게 되죠? R이면 당연히 4파이 R 자승분의 1이 여기죠? 입시전제로의 Q가 되겠지. 그죠?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균일한 무포를 가졌다. 전체가 균일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게 상상인 거야. 원래는 도체 같으면 껍데기만 있다 그랬잖아. 그죠? 도체는 껍데기만 있다 그랬는데 그냥 균등하게 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치면 여기가 제일 뜨거운 거야. 표면이. 그래서 이걸 A라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의 전개는 얼마냐? 내부에서는 얼마냐? 4파이 R 3승분의 A가 됩니다. A에 비례하고 이것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A에 비례하는데 이게 거리가 점점 해서 점점 여기가 R 딱 간 순간에 약분돼 버리잖아. 약분돼서 A 되는 거지. 내부에서 최적에 비례한다는 표현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A가 자라다가 얘가 R 딱 오는 순간에 약분돼서 얘 딱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점점 비례하는 거지, 내부에서는. 그래서 내부에서는 전개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려보면, 내부에서 표면까지는 전개가 점점 커졌다가 표면에서부터는 감소하지. 그죠? 표면에서부터는 즉시 약해지지. 공간에서는. 그죠? 이게 균등무포일 때죠. 도체 같으면 어떻게 돼? 도체 같으면 균등무포 같으면 표면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고, 도체 같으면 내부에는 없으니까 표면에만 있지. 대전에서는. 그죠? 표면에서만 있잖아. 도체는 표면에만 있댔잖아. 죠? 내부에는 없댔잖아. 전개가. 그죠? 전이는 있고 전개는 없고. 그러면 두 번째는 원통입니다. 원통. 원통 이게 쭉 간 거지. 어딘가. 뭐 끝이 없이 간 거지. 그죠? 이게 끝이 아니고 갔을 때 요건 어떻게 될까요? 전개가. D만큼 떨어졌을 때 얘는 어떻게 되죠? 연통에서 난로 뗄래, 불 뗄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니까죠. 저거는 이렇게 감싸줄 수 있지만 이건 기둥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게 둘레로 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파이 D 둘레가 커지면 점점 작아지고 둘레가 작아지면 세지고, 그죠? 가까이 가면 뜨겁고 하는 거지. D가 작아지는 건 가까이 가는 거고 D가 커지는 건 멀리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입실은 여러분의 Q인데 Q 대신에 요거는 람다라는 마크를 썼어요. 보통 람다라고 그래. 람다는 이건 선전화 밀도라고 그래서 쿨럼 퍼 메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Q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Q. 이게 선이니까 분포가 선이니까 선의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좀 바꿔서 한자 들립자식으로 씁니다. 람다라고 그래. 얘도 역시 볼트 퍼 메터입니다. 요게 R이면 어떻게 된다고? R이면 2파이 R이지. 요게 A만큼 하면 어떻게 된다고? 2파이 R 자승분의 A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가는 얘기가 저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렇게 가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기억할 건 뭐냐면 선에서는 전개가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선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죠? 이런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선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거. 면에서는 어떻게 되냐? 면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양쪽으로밖에 더 나가? 못하지? 불판이야, 불판. 열이 양쪽으로밖에 더 나가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는 건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전체가 입실은 제로는 Q라고 했는데 반절씩 쪼개지니까 절반씩 쪼개지겠지. 그죠? 절반씩 쪼개지지. 전체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얘는 면이니까
면이라는 말을 또 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씁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거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딴 얘기를 할까 그러지 말고 이런 막 이거 시그마라고 그래, 시그마. 어? 시그마라고 그래서 이것도 Q입니다. 이거 면전화 밀도니까 쿨럼퍼 메타자스 면전화 밀도 얘기할 때 가끔 씁니다. 근데 외울 필요는 또 없습니다. 알겠어요? 다른 마크 쓸 수도 있어. 항상 면전화는 시그마로 표현하느냐 이런 약속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기됐죠? 그래서 얘도 역시 근데 면전화는 또 외울 게 뭐냐? 면전화는 거리와 무관하다. 그죠? 전개가 R과는 전혀 무관하다. 거리와 관계가 없다. 알고 보면. 에? 항상. 선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면에서는 거리와 무관하다. 이 두 가지는 꼭 외워야 돼. 그렇겠죠? 그래서 또 그래서 또 이것도 좀 하나 더 가서 마무리를 하죠. 플러스 시그마고 마이너스 시그마면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는 나가려고 하는 거,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것만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나가는 거가 있고 얘는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좀 확정을 해볼까요? 얘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나가고 들어가는 게 상쇄돼서 없어져. 얘도 나가고 들어가는 게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래서 바깥에는 전개가 없습니다. 외부에는 전개를 나타내 플러스 판, 마이너스 판을 놓으면 바깥으로 전기가 안 나가. 안에만 얘와 얘가 있어갖고 안에는 절반 합쳐져서 입실론 제로 시그마가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고 요런 전개가 있고 외부에는 전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죠? 합쳐지잖아. 여기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죠? 여기 같은 방향 두 개가 생겨서 있다는 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는 게 두 개가 있어서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 시그마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 얘 나가는 거. 어? 얘는 또 나가는 거. 그죠? 또 얘는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지. 이게 안에가 없어지고, 그죠? 안에가 전개가 없고 바깥에만 있지. 그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그림들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 페이지에서 외울 건 뭐다 그랬어요? 선에서는 전개가 거리에 반비례하고 면은 전개가 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거 딱 꽂혀야 되는 거지. 요 말만큼 꽂히면 되지. 그 다음에 그래서 전개에 관한 얘기를 전개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합니다. 두 번째 얘기. 이건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데 교재에 있는 얘기도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요약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설명할 때 그때 메모하십시오. 문제 옆에다 메모하는 거는 언제든지 좋아. 어? 그 다음 얘기. 앞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기량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로라고 생각해. 난로. Q는 난로야. 전위는 온도라고 생각해. 예? 그러면 이제 난로가 많으면 돌이 많으면 산이 쌓이겠지. 그럼 이거는 전위야. 얘가 난로고 얘가 온도야. 난로가 많으면 온도가 높지. 그죠? 난로가 여기 뭐 한 10몇 대 갖다 놓고 불 다 떼봐야 후끈후끈하겠지. 안 그럴까? 100대쯤 떼야 좀 후끈할까? 예? 한 대보다 몇 대 많으면 더 후끈한 경향이 있어. 얘가 많으면 얘가 뜨겁단 말이야. 많지. 스칼라잖아요? 거리가 멀수록 온도가 좀 차갑겠죠? 그렇지 않을까? 난로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이걸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가 마이너스 그라디안 V잖아. 온도 변화가 전개 알겠어요? 전개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이게 전개 알겠어요? 이러면 그림이 좀 눈에 선명했다 와라. 이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 이게 생각이 좀 어렵거든 생각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그라디안이니까 이거는 뭘까? 이건 플러스 그라디안이겠지.
마이너스 그라디언은 낮아져가는 거, 플러스 그라디언은 올라가는 거. 얘를 전위경도라 그래요. 그러면 전위경도하고 전개는 어떤 사이지? 전위경도하고 전개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야. 그러죠? 전위경도는 높아져가는 거고 전개는 낮아져가는 거니까. 요겁니다. 그러면 봐요. 여기 Q가 있고 여기 Q가 있으면 중앙에서 전개는 얼마일까? 0이지. 그죠? 왜 그러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건 전개가 있는 건데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 점은 0이지. 전개가 0이지. 그죠? 이 사이는 항상 전개가 0인 거야. 전개가 0이라고 해서 전위가 없는 건 아니지. 그죠? 전위는 있어. 온도는 있지. 2배나 뜨겁지. 이게 만약에 A다 그러면 전위가 얼마죠? 온도는 얼마나 되죠? 온도는 4파이 입실론 제로에 A분의 Q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 Q인데 이게 몇 대 있어? 달러가 2대잖아.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러겠지? 온도는 뜨거워. 변화가 없다는 거지. 온도 변화가. 알겠어요? 약간 눈썰미 있게 수업하면 대단히 좋을 수 있어. 여기서부터. 정육각형 있어요. 정육각형에 여기다 Q가 다 있어. 중심점에서 전개는 얼마일까? 여기서 전개는 얼마일까? 전개는 0이지. 왜 그러지? 요 두 대 사이의 중앙이니까. 두 대 사이의 중앙이고 두 대 사이의 중앙이잖아요. 어쨌든 전개는 0이지. 전위는 얼마일까? 전위는 이게 A다 그러면 요 거리를 A라 그러면 4파 입실론 제로에 A분의 Q가 몇 개 있어요? 6대가 있잖아요. 6대가. 온도는 한 대 있을 때보다 6배나 뜨겁지 온도 변화는 없다고. 여기서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로. 하나 더. 아까처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죠? 전위가 이렇게 전개가 있다는 건 뭐죠? 전개는 항상 뭐죠?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야. 전개는 항상 눈썰 매장처럼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시작이 있잖아. 어디서부터 했잖아, 어디서부터죠? 그러니까 항상 전개는 불연속이지.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잖아, 그죠? 이게 전개가 됐으면 여기가 전위가 높고 전위가 낮은 데지. 그래서 이게 아까처럼 만약에 30V/m라는 이거면 1m당 30V씩 변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가 만약에 이 점에서 만약에 80V 하면 이쪽으로 1m 가면 50V 되는 거고 이쪽으로 1m 가면 110V 되는 거지. 그죠?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전개는 뭐다? 변하는 거잖아. 그죠? 변하는 거다 이거야. 쇠구슬이 있어. 쇠구슬에다가 전기를 부면은 전기가 한없이 당겨? 아니지. 맥주잔에다가 500cc에다가 맥주 담으면 500cc 넘칠 거 아니야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담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생기지? 방전하지 이제. 전기를 바깥으로 쏟아버릴 거 아니야죠? 그게 방전이지. 전기를 바깥으로 쏟아버리는 게 방전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전기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 한계가 뭐냐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그게 코로나거든. 3만 볼트입니다. 센티미터당 3만 볼트의 전이차가 생기면 즉시 전기는 바깥으로 쏟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전개가 30kV per cm야. 이게 코로나 기준인데 이게 교류에서는 2만 20일 되는 겁니다. 이게 센티미터당 3만 볼트의 전위 정도가 여기서 1cm당 3만 볼트의 전위가 변동하는 정도면 이게 방전을 해. 그럼 이게 A면 전위는 얼마죠? 전위는 아까 이거라 그러지 않았나? 그죠? 그럼 1cm면 몇 볼트? 이게 1cm짜리 쇠구슬에는 얼마 담을 수 있어? 1cm짜리에는 3만 볼트 담지. 반지름 1cm짜리 쇠구슬에는 3만 볼트까지 담겨. 더 이상 못 담어. 2cm면 6만 볼트. 그지 알겠어요? 그렇게 당기는 거야. 곱할 거니까. 반지름 1cm짜리 쇠구슬은 3만 볼트가 당기고 2cm짜리면 6만 볼트 당기고 3cm짜리면 9만 볼트 당기는 거야. 그 이상은 담으면 바깥으로 쏟아버린다 이거지. 어쨌든. 자, 이게 전개고요. 이런 전개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뭐랬죠?
아까 Q고 여기가 Q면 센터가 전개가 0이고 여기가 Q고 여기가 2Q면 그거만큼 떨어지겠죠. 근데 2대1은 딱 아니에요. 전개가 0인 점이 2대1은 딱 떨어지지 않는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 만약에 3마이크로패러드이고 3마이크로쿨롱이고 이쪽이 만약에 마이너스 7마이크로쿨롱이다. 그럼 이 안에는 전개가 0인 점이 없지. 왜냐하면 계속 내려가잖아. 그죠? 전개가 0인 점은 어딨냐? 요 바깥에 있습니다. 자, 이건 3이고 얘가 7이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전개가 0인 점. 바깥쪽에 있습니다. 반드시. 얘가 당기는 게 세서.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게 전개에 관한 얘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아, 전개라는 건 그런 거구나 결국 해서 끝날 수 있는데 그 전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개는 전기를 타는 거잖아요. 전개가 약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케이블을 쓰죠. 케이블은 사람들이 만져서 전기를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체는 전개를 약화시키는 거다. 약화시키는 물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겁니다. 이제 얘기가. 어쨌든 간에 이런 정도 논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전기력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력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전기력선을 좀 그려보자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통해서 그림이 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 분포대로 전기력선이 퍼지고 있죠. 이 안에 어떻게 전기가 퍼지고 있는지. 사실 이 안에 전기가 분포되는 것을 우리가 감지기가 있어서 감지기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면 또 다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큼 전기가 나오는지,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불 뗐을 때 이렇게 다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 방에 어디다가 어떻게 불을 떼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쉽게 불을 뗄 수 있는지, 어느 위치에다 난로를 넣으면 제일 합리적으로 딱 온도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전기시설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이 X 성분분에 대해서 Y 성분에 대해서 요식 갖고 풉니다. 자, 추정 없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그려내죠.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지점에 있는 전위가 있을 때 지점에 있는 전기량을 추정합니다. 이제 추정해서 아, 여기는 이런 전기가 있구나 라는 거죠. 알아내는 거죠. 그게 이 장의 대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줄거리가 돼서 딱 끝날 수 있어요. 일단은 저 전기에 관한 얘기를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쌍극자나 이중층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포화송의 방정식 설명을 제가 좀 정리하기 앞서서 문제에 가보겠습니다. 그 쌍극자라고 하는 게 중간에 나오는데 쌍극자라는 건 극이 두 개가 있는 게 쌍극이지, 그죠? 극이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언제죠? 언제가 극이 두 개가 있지? 쌍극자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중간에 쌍극자라는 얘기는 이중충이나 쌍극자라는 얘기는 뭐 이중충은 플러스 마이너스 얇게 떠지는 게 이중충인데 쌍극자라는 얘기는 잠깐 설명하자면 모든 물체가 아까 뭐라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이제 전자와 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그 뭐죠? 콘덴서 판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대전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지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가 막 보이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오겠지. 이렇게. 그럼 이 안에다가 아까처럼 어떤 원자를 놨어요. 핵이 있고 전자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면 얘가 동그란 상태로 있지를 못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쏠리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쏠려갖고 여기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쪽으로 쏠리고 있죠. 마이너스 쪽에. 튀어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짱구가 되어 있는 이걸 쌍극자라고 그래. 딱 풀어놓으면 또 이렇게 되겠지만 이 안에서는 이쪽에 플러스가 완연하고 이쪽 마이너스가 완연해지잖아요. 이런 형태로 분포된 걸 쌍극자라고 그래. 그럼 이제 이게 직류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있겠죠. 이거 나중에 설명 한참 할 텐데.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다 교류를 두면 뭐죠? 교류는 이 다음 순간에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돕니다. 이제 스핀을 하죠. 예?
이게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단어가 얘가 도는데 물체마다 도는 속도가 다르지 이제. 그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또 논의가 할 게 이게 쌍극자입니다. 쌍극자인데 이 쌍극자일 때 전개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전개 전위에 관한 얘기를 또 하는데 이거 크게까지 계산할 건 없고 쌍극자는 전개가 R3승에 반비례한다. 이거 하나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 세 개 나왔죠. 선에서는 저 거리에 반비례한다. 면에서는 거리와 관계가 없다. 쌍극자는 R3승에 반비례한다. 이런 정도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꼭 항상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문제 정리할 때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이제 제가 항상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있으면서 이런 걸 막 메모를 해. 예? 메모를 해갖고 열심히 외워. 예? 근데 시험장에서 문제 딱 본 순간에 이게 2번에 적용되는 거 지금 모르면 말짱도루묵이잖아. 항상 최종적으로는 뭐든지 문제에 귀결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하라. 문제를 갖고 하는